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발달지원단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양한 발달이 이루어질 텐데요. 자기 조절도 역시 물론 이제 아이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조절도 발달해 나갈 겁니다. 이때 부모를 포함해서 양육 태도나 양육 환경들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리고 양육 환경은 이 자기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분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강재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조절에 대해서 부모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영유아기의 자기 조절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 생애 초기에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은가요, 교수님? 일단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유아기의 뇌는 이렇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 이렇게 큰 엔진, 고출력의 엔진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엔진을 아직은 제어하지 못하는, 이거는 결함이나 결핍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 그런 능력이 자라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 아이를 제 옆에서 자주 봐주는 양자가 그 아이한테 필요한 또는 부족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보조해주고, 이 아이의 뇌가 이렇게 성숙해서 그런 이제 엔진을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유아기의 뇌 발달과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태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가 보이는 다양한 신호들, 실은 태어나서 아이한테 들어오는 모든 감각적인 이렇게 불편함들은 사실 아이는 아직은 어떤 느낌인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사실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대개는 다 울음으로 그 자기 불편들을 표현을 하죠. 예를 들면 배가 고파도 울고, 몸부림을 치거나 피곤해도 울고, 정말 배가 아파서 울고, 이렇게 빚이 너무 밝아서 울고, 이런 울음으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부모님들 중에는 타고난 민감성 때문에 이게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피곤한 건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한 건지를 정말 잘 아셔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역할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울음이 뭔지, 그래서 이 울음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신호인지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 이게 지금 배가 고프구나, 또는 졸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부모님께는 연습이죠. 연습을 많이 해야 해서 젖도 줘보고 또 기저귀도 갈아보고 안아도 보고 이러다 보면 아이가 이 울음이 배고픈 거구나, 또는 이제 기저귀에 이제 오줌을 싸서 이걸 갈아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유아나 부모도 이제 일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면, 또 내가 울면, 뭔가 모르지만 불편하면 내가 울음을 이렇게 울면 엄마가 와서 뭔가 불편한 걸 해결해 준다 하는 예측 가능한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앞서 말한 것처럼 불안하고 뭔가 모든 것들이 낯설지만 이렇게 편안함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됨에 따라서 그 다음 이 아이한테 필요한 과업들, 뇌의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생애 초기에는 그런 부모님들의 역할, 또 환경을 이렇게 일관적으로 잘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일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아이의 뇌 발달에는 또 자기 조절에 이렇게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좀 둔한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좀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이의 자기 조절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민감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서 연령별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의 수준과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기의 발달 또 자기 조절의 발달은 뇌의 발달과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뭐 뇌 발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생애 초기에는 아이들이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고 그 시기를 잘 넘어가면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 그리고 감정들을 잘 처리하고 나면서부터 서서히 나타나는 자기 조절들, 감정을 표현하는 거, 감정을 처리하는 거, 이렇게 뭔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자기 행동을 어떻게 계획을 할지, 어떻게 그걸 얻을지 이런 이제 고차원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출현한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생애 초기에 이제 보통 아이들이 자기 조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울음으로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불편하고 낯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울거나 몸부림치는 것들로 표현하는 것. 네, 그게 이제 그 자기 조절의 신호라고 보고 또 그런 게 불편함들을 울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친근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미소를 띠거나 그런 사회적인 반응들을 잘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양육자가 부모님이 아이를 이렇게 진정을 시켰을 때 그런 감각적인 불편함들을 이제 도와줬을 때 아이가 이렇게 쉽게 달래지고 좀 편안함을 빨리 느끼는 것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관되게 진행하면서 이게 잘 적응하는 것, 이게 이제 영유아기, 특히나 이제 그 이렇게 12개월 전후로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조절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세부터 한 3세, 보통 우리가 이 시기는 이제 걸음마 시기라고 하고 이런 감각적인 발달들이 좀 안전해지고 감각에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면 이제 몸도 이제 스스로 가는 수가 있고 그러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모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당장에 이렇게 만족스럽고 이렇게 좋은 것들, 이렇게 즉각적인 만족을 필요하는 자극을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이제 감정의 이제 시작이고 또 이제 이 시기는 그런 호기심과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생기다 보면 이제 환경과 계속 부딪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되는 것들, 또는 이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안감이나 좌절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고 사실 아이가 경험하면서 이런 불편함들이 이렇게 이제 해소가 된다, 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시기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게 아이 스스로는 그걸 표현할 줄은 알지만 울음이나 이렇게 떼쓰기나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인지는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뭔든 화가 나는 거고 화가 나는 것들 가만히 보면 슬픈 거 아니면 속상한 거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아이는 그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 시기에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아이가 표현하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너 화가 난 거지, 아니면 기다리니까 힘들지,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만히 있기 힘들지, 하던 거 멈추니까 되게 짜증나지, 엄마한테 서운하지, 이런 이제 감정들에 대한 단어를 아이가 이게 익숙해지게, 내가 지금 느끼는 게 그냥 화가 아니고 이게 불안이구나, 아니면 뭔가 잘하고 있는데 못해서 내가 느끼는 실망이구나, 이런 이제 감정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 시기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실 이제 부모님들, 저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이 시기가 아이가 정말 이쁘지 않고 내 새끼긴 하지만 내 자식이긴 하지만 사랑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해서 부모님들이 저는 사랑스럽던데. 예. 굉장히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시기고, 그런 감정들이 이제 수용되고 이해받고 이해받고 나서는 뭔가 특별한 게 없이도 해결이 되는구나,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하거나 어떻게든 나를 위로해 주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것,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게 더 그 다음 단계 내면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감정은 조절이 되고 감정은 내가 편안하게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전두엽이 발달을 하는 이제 5세, 6세 이 시기부터는 뭔가 이런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까? 그전에는 부모님하고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 그리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나? 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조금 더 나중에 이걸 더 많이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또 자기가 느끼는 이런 욕구나 좌절이나 이런 불편한 것들을 언어로 잘 전달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에서도 좀 더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해서 그런 집단에서도 생활하는데 이제 좀 수월해지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조절이 잘 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조절을 잘 해 나가게 되는 거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이의 자기 조절 발달과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우리 아이 발달 지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